안녕하세요. 교재 28쪽 펴보셔. 28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범위 거기 보면 28페이지 펴보셔. 처음 오신 분들. 거기 보면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권리 변동 원인은 거기다가 권리에다 밑줄 그으셔. 권리에다 밑줄 그으시고 제2절 나오나요? 거기다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에 출제된 내용 권리 중에서 많은 권리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재산권 이렇게. 권리 중에서도 무슨 권? 재산권. 맨 위에다가 권리. 자, 제 얘기 잘 들어. 처음 오신 분들 다 같이 읽어본다. 제2절 시작. 뭐라고? 권리 변동 원인. 거기에 권리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권리 변동 원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재산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재산권. 무슨 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재산권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 재산권에는 뭐뭐 있어서 갖고 있는 재산권 중에 물권, 채권 이렇게 메모하셔.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 두 개.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변동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원인 이렇게 메모하셔. 원인 동그라미. 재산권의 변동 원인. 자,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4개요, 2개요? 또 다 잊어먹었지? 2개. 2개 이렇게 메모하셔. 재산권의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몇 개? 2개.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하나는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랬다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이제 법률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외워버려.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럼 이제 앞으로 권자 들어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앞으로 권리 나오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가 권리 중에서 모르는 권리가 있다고 봐. 뭐 해제권 이렇게. 해제권 이렇게 있다고 봐. 또는 이렇게 대리권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권리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도 몇 가지가 있냐면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자, 외워본다. 법정 대리권, 법정 해제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그냥 법정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지상권, 만약에 여기다가 지상권 나오면 다 같이 법정 지상권. 근데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약 아니야? 그래서 계약에서 생기면 그냥 약정 해제권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권리는 법률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냥 안 붙이고 그냥 대리권 이렇게 얘기해. 자, 앞으로 자, 대리권 그러면 흔히 대리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대리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대리권,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 우리는 법률행위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해. 이 법률행위가 무엇이라고? 아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다 법률행위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꽤 시간이 걸려. 그래서 지금 그걸 구별하면 지금 구별은 낮아버져. 그래서 다음에 9살 먹을 때 9살이 언제냐면 9월달이야 내년. 그 9살 먹을 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부 법률행위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32페이지 봤더니
32페이지 봤더니 제목이 뭐라고 돼서 빨리 넘겨. 32페이지 봤더니 제목이 뭐라고? 왜냐하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 요것만 배울 테니까 이것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냐면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자, 페이지 쭉 넘겨서 37페이지를 펴보셔. 37페이지 폈더니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거기에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이 있냐면 거기 37페이지에 성립요건 보이나? 거기에 성립요건에 양가로 1번에 봤더니 다같이 모든 법률행위의 시작 요구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민법은 그 세 가지만 공부한다고. 세 가지. 몇 가지만?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죠. 여기 봤더니 모든 법률행위에 되려거든 일반적으로 성립요건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이게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의도한 바대로 권리 변동, 여기 변동, 법률행위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서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법률행위가 이런 효력요건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효력요건. 그래서 여기에 효력요건 나오죠. 이런 요건 갖추었을 때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당사자에는 세 가지 능력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계약서에 쓴 것을 목적이라고 그랬어. 계약서에 쓴 것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계약서에 쓴 내용이 재산권 이전하는 것이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계약서에 쓴 것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해주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쓴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고. 다 같이 당사자의 권의행위 있을 것, 목적이 확가적타할 것, 의사표시에서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려고 그러냐면 오늘 가는 길이 여기 다 같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이제 특별 효력요건 배우려고 그래. 오늘은 어디 배운다고? 대리. 그러면 대리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내 땅을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땅을 을에게 팔 것인가 병에게 팔 것인가를 정해. 그래서 직접 거래를 한다고. 근데 지금은 요즘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더 똑똑해. 합격 못 온 사람들이 더 똑똑해. 그러잖아. 합격도 못 온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그래서 땅을 팔 때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가서 직접 해야 되겠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겠어? 그래야지. 요즘 세상이 다원화돼서 괜히 자기가 등기 신청해봐야 고생한다고. 그거 돈 몇 푼 주고 자기 커피숍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좋지.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그러면 땅을 내가 팔 때도 내가 직접 팔아야 되겠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을 따른다. 대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여기 봐.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누구냐면 따른다. 시킨 사람을 본인이라고 불러. 본인. 그리고 부탁받은 사람을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을 따른다. 상대방. 그래서 대리에서는 다 같이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럼 여기 잠깐만 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느냐 그런 것이야. 그런데 을에게 넘어갈 때는 주로 매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갑이 직접 을에게 매매하지 않고 병에게 맡겨. 이렇게 병아 내 땅을 팔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그럼 부탁을 받은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인, 맡긴 사람을 본인,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과 거래한 을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는 쭉 이쪽으로 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겠어? 대리인이겠어? 본인이겠어? 응? 누구다고?
거봐, 또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나는 중이라도 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겠어? 응? 당신. 그래도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그래 하고 살았잖아. 여기 오니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봐. 우리는 매매에서 당사자를 누구누구를 당사자라고 불러. 매매에서는. 응? 매매에서는 누가 당사자요? 여기 봐, 여기. 매매에서는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 그러면 대리인은 매도인, 매수인이요? 아니요? 그렇지. 그래서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시켰을 때 당사자는 누구다고?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 당사자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본인, 토지를 사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본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대리에서의 당사자는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그 얘기야. 지금 그냥 다 배운 거라고.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같이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에는 두 개 있어. 다시 법정 대리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의사표시로 인한 대리권을 따라서 해봅니다. 임의 대리권. 자, 지금 페이지 간다. 지금부터. 너무 많이 알지 마시고 오늘은 대리의 개념만 좀 알고 가자고요. 자, 페이지 94쪽을 봤더니 법률행위의 대리 나오죠? 근데 우리는 제목을 보니까 그 94쪽 맨 위에 봐. 법률행위의 대리인데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주로 매매만 배워.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매매를 누구에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 같이 매매계약의 대리. 이해하셨지? 그래서 매매계약의 대리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보지 말고 96쪽으로 가. 보지 마시고. 우리는 왜냐하면 공부가 초점이 민법은 어디로 가냐면 다 같이 유효, 무효. 그것만 보는 거. 유효, 무효만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효,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 무효를 알기 위한 부수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아. 유효, 무효를 알기 위한 부수적인 지식이 지나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겨버려야 돼. 자, 그러면 96페이지 봤더니 대리의 종류 나오나? 한번 읽어본다. 첫째 시작. 임의대리 또. 그러면 여기 봐. 임의대리는 몰라도 법정대리는 들어봤지? 그렇게 하면 돼. 다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를 법정대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경우 부탁받은 대리인을 모시라고 하면 돼. 임의대리.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다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 아, 또 인상 쓰면 어떡하냐고. 내가 갑이 이렇게 대리권 주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불러. 갑이 병에게 무슨 짓 한다고? 부탁을 해. 부탁을 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리권을 주는 그런 짓을 다 같이 수권 행위. 그래서 이 수권 행위도 법률행위라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 임의대리. 다 같이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 그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대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돼? 법정대리. 됐지? 야, 개념만 하고 넘어간다고. 개념만.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와. 능동대리에다가 여기 보셔.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말이야. 이제 계약서를 쓴다고요. 아까 매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라고 그랬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매도인이 이렇게 매수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럼 계약서는 누가 써? 중개사가? 중개사가 쓰지 이제. 근데 중개사가 쓸 때 대리인 옆에서 병이 매도인을 뭐라고 쓰냐면 병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 새끼가. 내가 매도인 아니여. 내가 시방 보니까 매도인이 누구냐? 갑이잖아. 그러니까 계약서를 매도인을 갑이라고 쓸 일이요, 병이라고 써야 되겠어. 이렇게 쓰는 짓을
이름을 드러낸다고 해서 듣고 말아버려야 돼. 이름을 드러낸다고 해서 다 같이 드러낼 현, 이름명, 이런 짓을 현명이라고 불러. 다시 현명.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좀 앞서 가면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103페이지를 펴보셔. 103페이지 펴봤더니 3절 본다. 다 같이 3절. 대리행위. 1번. 무슨 주의? 다시 시작. 그래서 현명에다가 밑줄 그시고, 현명에다 이름 밑줄 그시고, 현명 뭐라고 메모냐면 현명에다 밑줄 그시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면 돼.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본인 이름으로 썼죠? 이런 걸 대리행위라고 그래. 근데 대리행위가 뭐냐면 대리행위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 다 같이 대리인이 계약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쓰는 행위.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다. 대리행위란 자 따라서 해보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걸 대리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요봐. 병이 을에게 계약서 쓸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을아, 내가 X 토지를 너에게 파는데 책임은 갑에게 물어라 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돼.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니 그렇게 알아라. 이런 짓을 무엇이라고? 병이 이렇게 계약서 쓸 때 매도인이 갑이라고 썼어. 요 말은 매도인에게 책임 물어라 그 말이에요. 요 말이.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책임져. 명의인이 책임져. 행위 계약은 내가 쓰지만 책임은 갑에게 가서 물어라 라고 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현명. 그렇게 하고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자 이제 외워본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걸 대리행위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부터 넘어가보자. 앞으로. 자 페이지 96페이지 가서 얼른 이 얘기들 96페이지로 가. 여러분들은 본질은 뭐냐면 시험은 다 같이 유효, 무효. 그러니까 오늘 또 뭘 배우려고 하냐면 대리행위의 유효, 무효 배우려고 그래.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 지식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다 같이 유효한 대리행위, 무효인 대리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잘된 경우를 배워, 잘못된 경우를 배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서 여기 눈이 오보자.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무슨 권이 이사한다고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요거 하나 배우려고 그런다고. 다시 한번 대리권의 존재. 여기서 배울 내용 여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 책을 봤더니 거기에 2번 능동대리 보이나? 자 메모에 능동대리에다가 대리의 종류에는 능동대리도 있고 수동대리도 있는데 자 능동대리에다가 이렇게 써. 내 잘 들어야 쉬워. 현명을 하는 대리 이렇게 써요. 능동대리 왼쪽에 메모. 능동대리가 뭐라고요? 현명을 하는 대리.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수동대리가 있거든. 그럼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현명을 해. 그 상대방이 한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자, 수동대리에다가 메모.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이렇게 써놓으면 돼. 수동대리는 무엇이라고?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그럼 수동대리는 이제 보자. 수동대리는 현명을 누가 하겠어? 수동대리는 현명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명을 하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상대방의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이 정도 이해하셨지? 그래서 능동대리다 수동대리다의 구별은 누가 현명을 하냐 그 차이예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차이는
청약을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다. 상대방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어디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부평에서 하는 강의야 그게. 부평 알지? 가지도 마 그런 데는 거기는. 오염돼 있는 지역은 가지 말라고요. 청량지역 여기 검단이 신선한 지역이고 여기 검단 사람들은 신선하잖아요 여기가. 서울에서 다 내려왔지 실패해서 인생. 또 내가 속 질려댄다고 이렇게. 거기 검단에 언제 왔냐 그러면 한 1년 전에 왔대. 그래서 도망 나왔어? 내가 상담 오면 서울에서 살다 왔대. 그럼 도망 나왔냐고 혹시 야반 도주했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내 좀 장난기가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휘통명이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있어. 그냥 잠시 여기 내려오셨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 다시 한번 현명을 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하면 안 돼.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3번 봤더니 다 같이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여기 한번 봐, 여기. 지금 우리는 뭘 배우냐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유효가 되려고도 효력요건 가져야 되는데 특별 효력요건 중에 다 같이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권 없으면 그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대리권 있는 대리는 무슨 대리? 유권 대리. 대리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97페이지 봤더니 대리권의 의의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의 의의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97페이지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 그래서 대리권의 의의 오른쪽에다가 빈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부분을 배우는지를 지금 써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만큼 가고 있을까 이제 메모. 항상 우리는 법률행위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은 항상 따라서 다 성립, 효력, 소멸. 민법은 이렇게 돼 있어. 전부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거기에다 맞추면 돼. 다시 한번 성립, 효력,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인생의 흥망성쇠와 똑같아.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간다 이거야 이게.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가. 그런 것들을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맨 우측에다가 1번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이렇게 메모오셔. 1번 오른쪽에다가 맨 위에다 바짝 붙여.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되려거든 우리는 무슨 짓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아니 현명.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써야 되지 자기 이름으로 써버리면 대리행위가 아니야 이거. 그래서 대리행위 성립요건은 무엇이라고? 무슨 짓? 다시 한번 현명.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현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현명을 하는 걸 받아들이면 수동대리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다 이제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 여기 일단 쓰는 거요. 두 번째 대리행위의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었으면 대리행위의 무슨 요건을 배우겠어? 효력요건 배우는 거예요 이제. 대리행위 효력요건. 대리행위의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여기 보자. 여기서는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지. 당연히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했을 테니까 당연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본인의 행위,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것이 당연히 다 같이 확가 적타. 이것을 빼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연결시켜 놓고 여기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대리권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설득돼? 무슨 얘기냐면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이 시가가 얼마냐면 5억이야 5억. 시가가. 그러면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 이게 얼마가
여기 봐. 매매에서의 목적은, 매매 한번 읽어본다. 매매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매매 계약을 다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외워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혜민아, 여기를 하라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로 잡아봐. 매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교가 말을 안 어먼데 나를 중심으로 맞추면 안 되고. 여기 아직 못 알아들었어. 나도. 그럼 매매계약에서 다 같이 당사자, 목적. 그래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지. 그래서 매수인의 목적은 이거보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의 목적은 다 같이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대금 받는 것. 매수인의 목적은 대금 주고 재산권 이전 받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약하면 따라서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 토지를, 시가가 5억인데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자,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지금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매수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매수인의 행위인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지금 다 같이 당사자, 목적. 민법은 맨 당사자 목적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초점을 맞춰. 이와 같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누구를 매수인으로 할 것인가, 얼마로 살 것인가를 누가 정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정하겠어, 대리인이 정하겠어? 응? 그냥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말어.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자, 95페이지를 펴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셔. 95페이지에 밑에서 양가로 3번에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나오나? 사자에다 동그라미 쳐. 사자 나오지? 그 사자가 우리 요즘에 합격사자 요즘에 나오잖아. 밴드에서. 합격사자. 근데 자기는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쓰는 사람의 저승사자인지 합격사자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사자는 심부름꾼이야. 그럼 사자에다 동그라미 쳐. 사자에다가 본인이 정한 의사를 메모하셔. 사자에다가 밑으로 보면 안 돼. 그냥 밑에 찾아보지 말고 사자에다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원래 사자는 여러분들 사자, 사신 들어보셨나? 임금님의 심부름꾼은 사신이라고 그러잖아. 일반인의 심부름꾼은 사자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아까 지금 여기 시가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정해. 대리인이. 근데 사자에서는 누가 정한다고? 본인이. 자, 또 정신이 또 어머니로 왔어. 지금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에서는 본인이 정한다고, 대리인이 정한다고? 그 사자는 누가 정한다고? 그 차이다 이 말이야. 그 차이. 그랬더니 또 그 차이가 뭔데? 이해하셨나? 자, 다시 한다. 이쪽으로 와봐. 본인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한다, 본인이 정한다? 그렇지, 대리인이 정해. 대리에서는. 근데 본인이 정한 경우 의사를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것이 아무리 대리인의 형식을 취했어도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해주면 그건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가 적용이 안 돼. 그런 경우는. 그런 걸 본인의 행위다 그냥 해버린다고. 사자다 이렇게. 다시 한다. 본인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었을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얼마에 팔 것인가를 누가 정한다고?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 있지?
우리가 토지를 팔아달라고 중개사에게 위임할 때는 중개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사람만 데려와야 돼. 중개사 마음대로 정한다면 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 그래. 근데 중개사에게 우리가 대리권 줘 안 줘? 그냥 중개사가 하는 짓은 손님 데려다가 데리고 갖다 놓기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그래. 따라서 중개는 사실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민법에서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다 사실행위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면 중개는 중개사 지 마음대로 거래를 한다고 손님만 데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이게 청약 승낙을 우리가 해. 중개사는 따라서 중개사는 사람도 아니다. 다시 해. 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중개사 지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마음대로 매수인을 정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그냥 우리가 내가 거래할 테니까 사람만 데려오느라 이런 것을 위임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해. 중개사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해. 이제 이해하셨나? 그래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자, 이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의사표시를 본인이 한다고 그래서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어.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해. 그러므로 여기 봐. 대리인이 의사표시해서 계약서에 쓴 것. 이해하셨나? 다시 한번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것이 확가 적타해야 되고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 없어야 된다. 그런 건 허나마나 한 얘기다. 그 말은 위에서 배워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리를 세울 때 그런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이것을 안 세우고 대리를 하게 되면 집안에 이장님이 안 계시는 집안의 출신들이야. 집안 보면 시골에 가면 이장님도 못 오고 맨 머슴만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이장님 되면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래 이게 반에서. 그래서 사고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대리행위 효력 요건 중에 자 여기와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것, 다시 한번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것과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사기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사기당하면 안 돼.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다 같이 비통, 착사강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요건 다 갖춰야 되고 다 같이 대리인의 의사표시 한 것이 확가적다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을 민법에서는 다시 이제 오셔. 페이지 97페이지로 가서 97페이지 지금 오빠가 어디다 쓰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쓰라고 그랬어. 오빠 말도 안 듣고. 그렇지. 거기다 그렇게 쓰라고. 그래야 또 나중에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다음 주에 강의할 때는 그거 보고 거기다 적으라고 하거든. 앞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데다 적어놓으면 또 그쪽에다 적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5년 한 사람들 앉은 거라고 여기가. 자, 대리행위 효력 요건의 첫째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메모하셔. 대리행위에 무엇이 없어야 돼?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여기 이 하자는 어디에서 문제가 없잖아. 하자는 대리행위 하자가 없지 않나. 목적에서 또 어디에서? 의사표시에서. 목적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 하자가 없어야 돼? 의사표시에서. 그럼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본인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대리인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정해서 헛소리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했으므로 대리인이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실수했다면 따른다. 착오. 이쪽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여기가 적용돼. 대리인이 계약서에 쓴 것이 반사이득 행위라면 여기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대리인의 계약서 쓴 것이 강행복귀에 반하면 여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원시적 불능이면 여기가 적용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아시겠나? 그래서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민법은 이 목적이나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착오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겠단 말이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 당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겠어, 대리인이겠어, 두 사람을 비교해야 되겠어. 착오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돼. 두 사람을. 그것이 편해? 그렇게 얘기가 편하냐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지. 다 같이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한다.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므로 착오인지 아닌지는 비교해야 돼. 대리인 기준이겠어. 그래, 그렇게 논리를 세워. 의사를 정해서 표시를 하므로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리인이다, 이렇게 정하라고. 이렇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득이 돼. 두 번째, 갑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요 사람이 우리 오늘 합격자 모임인데 술 좋아하시는 분은 오셔. 거기 합격자 모임 끝나고 김포에서 하거든. 봤더니 그 노구질이 있지. 노구질이 가수 있어. 노구질이가 운영하는 카페 있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나고 우리 팀장하고 답사를 가서 기타 한번 치면서 술 먹고. 합격했을 때는 오늘 합격하신 분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도 막 먹고 이제 헛소리 하고 막 그러는 거지 막. 그리고는 헛소리 하면서 에이씨, 학원에 뭐 사주겠다고 그러면 얼른 우리가 계약서를 받아놔.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하나 더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봤더니 당사자는 본인이야 대리인이야? 본인. 근데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 그래서 대리인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또 생겨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에게 이쪽으로 와서, 대리인은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될 것인가,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은 본인이 지거든. 그러므로 대리인에게는 책임 안 묻지. 그래서 대리인은 그냥 분별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 대리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그래,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을 두고 있어.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적어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대리인의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대리인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인의 의사 능력 존재. 대리인에게 무슨 능력 존재?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러면 대리인은 우리 민법에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조문을 두고 있어. 117조에서. 그러면 우리는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남의 대리인이 될 수는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 말이야. 제한 능력자라도. 근데 제한 능력자에 세 사람이 있었지? 다 같이 미피피. 자, 저 앞으로 가보자. 한번 배웠던 거. 대리인의 제한 능력에서 페이지 38페이지를 펴보죠. 38페이지에. 그 38페이지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봤더니 거기에 보충에 봤더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나오죠. 빨간 것으로 권의행만 동그라미 밑쳐. 맨 위에다가 권.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의.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뭐? 행. 다시 한번 권의행위.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다시 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효력이 생기려고도 효력 요건 갖춰야 되고, 그 효력 요건 중에
당사자의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제가 이거 안 해오시면 외워야 돼. 이거 맨 이것만 하니까. 근데 대리인에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의사 능력만 있어도 된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 행위 능력에 거기에 행위 능력에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미성년자의 미 동그라미 미성년자의 빨간 것으로 미. 그 다음에 2번 피한정 후견이 나오죠. 피 동그라미. 3번 피성년 후견이 나오죠. 동그라미 쳐. 그러면 따라서 미피피는 제한 능력자. 그럼 여기서 제한 능력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본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취소할 수 있었지? 취소할 수 있었어. 근데 여기서 갑이 병에게 대리권 주었는데 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계약서 썼다고 본인 이름으로. 자, 매도인이 갑이라고 썼다고 누가 제한 능력자가 그 본인이 대리권 줄 때에 제한 능력자에게 줬어. 동의해?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완전 유효하다고. 좀 마음을 바꿔. 본인 자신이 제한 능력자였다면 갑이 스스로 했을 때 제한 능력자였다면 취소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 주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능력이 있으면 대리권 줄 때는 미성년자에게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여보다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여기가 아니고 완전 유효다는 거예요. 완전 유효. 나 봐. 지금 개념을 좀 잡아라. 갑이 스스로 했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갑이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했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요 사람이 능력자야. 시방 능력자. 능력자가 대리인에게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 줘도 돼 안 돼? 돼.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구별을 잘하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봤더니 깎아본 사람 많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강료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당연히 이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다시 구별해. 본인이 직접 거래할 때 제한 능력자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에 대리권 줘서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게 줘도 돼 안 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자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본인이 취소한다 못 온다 그런 뜻이야. 못 온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집안에 이장님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보라 제대했으면 물릴 수 없다. 취소 못 온다 이렇게 가르쳐줘. 이제 제대했으면 취소해 못해. 다시 제대는 취소 없다. 지금이야 헷갈리지만 이건 껌이야 다 알게 된다고.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이 개념 잡을 게 어렵지.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헷갈리는 것이 많잖아. 자, 본인이 직접 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본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대리권 주어서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완전 유효. 동의해? 그러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에게 대리권 주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할 때는 술 취해서 해야 되겠어? 제정신으로는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은 없어도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따라서 대리인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확정 무효다. 그거 배우려고 그런다고.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환불 카드 꺼내면 안 돼. 아 이거밖에 민법 내가 그러지 않았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갖고 해.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야 되고 이 구별하려거든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돼.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대리에서는 지금 대리 배우는데 대리에서는 당사자가 대리인이요, 본인이요? 자신이 아까 본 오다가 대 오다가 입이 아까 대리에서의 대리 행위에서의 당사자는 누구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 없어. 따라서 책임지는 자. 책임지는 자가 당사자요. 이제 머릿속에 잡아둬. 그럼 대리인에게 일을 시켰어도 책임은 대리인이죠, 본인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실력이 늘어간다고. 따라서 의사표시 하는 사람.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다가 대리까지 갈 때는 다른다. 책임지는 자. 책임지는 자를 당사자라고 그래. 그러면 대리에서는 책임지는 자가 본인이야, 대리인이야? 이게 본인이 책임진다고. 근데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은 문제시하지 않아. 본인의 능력 따져 안 따져, 대리에서는? 안 따지고 누구 능력만 고려돼? 대리인의 능력을 고려된다고, 대리인. 동의해? 그러면 대리인에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권의행 중에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한 대리행위. 자, 다시 해 또. 대리행위는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요, 대리인이 책임지는 행위요? 이거 잡았지 아까?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는 완전 유효. 취소할 수 없다. 이제 요것만 외워. 이장님 안 계시는 사람들 다 간다. 제대는 완전 유효다.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내용이 앞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이상하게 책이 그렇게 쓰여 있어. 이게 조문이 대리행위 하자가 없어야 돼. 요거는 114조, 115조, 여기 116조거든, 이렇게. 그리고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117조. 그리고 현명은 114조. 그 다음에 115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법전의 순서를 놓고 본다면, 법전의 순서를 놓고 본다면 성립을 먼저 배워야 되겠어? 효력 요건을 먼저 배워야 되겠어?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 오빠가 여기 써놓은 거야. 이렇게 논리를 써놓고 여기 가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책은 자 이제 봐. 이제 3번째 쓴다. 다시 되돌아와서 야 되돌아갈지를 모르겠네. 아까 배웠던 내용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만. 술 먹으면서 야 그 새끼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서 못 오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97페이지를 펴. 97페이지 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번째는 여기 봐. 대리행위 효력 요건으로 3번째는 세 번째가 여기 대리권이 존재하는 여기 나오는 거야. 대리권의 존재.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면 돼. 3번째가 무엇이 존재?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라고. 이렇게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써놓고 마지막으로 대리권 남용이 없을 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올해 그 며칠 전에 시험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야. 그래서 올해 19년도 대리가 3문제 나온다고. 대리에서는 문제가 3문제가 나와. 그래서 대리는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순서대로 한번 봐. 순서대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유효가 되려거든 다 목적에서 의사표시에서 쭉 더 빼봐. 혜민아 또 당겨봐. 이게 아니야 이쪽으로 요것만 나와. 그렇지 요렇게 목적에서 의사표시 잘 돼야 돼.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당사자에서 여기 당사자에서는 본인은 문제 안 돼. 본인이 의사표시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대리에서는 의사표시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대리인을 또 문제 삼아야 돼. 그래서 대리인에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능력 중에서 다 같이 권의행 중에서 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여러분들 전체를 지금 보는 눈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야 된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이제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라고. 그럼 지금 배울 주제가 여기야, 이게. 지금 배울 주제가 대리권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대리권 나오지 제목이 여기가 지금 이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야, 지금.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는 5분간 쉬었다 할 거예요.